자, 그런데 우리는 석유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남의 나라 가서 뺏어오죠. 물건 이야기라는 재밌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남의 나라의 자원을 내 거로 생각한다. 잠시 남의 나라에 가 있는 내 거. 그래서 이렇게 침범하는 거죠. 석유 떨어지면 핵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핵 또한 석유 없으면 가동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핵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다고요. 핵 폐기물을 생각하면 별 차이 없어요. 거기까지 오늘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문제는 에너지는 넘치는데 식량이 없는 세계가 되면 어떡할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김에 또 얘기하면 화력발전입니다. 화력발전이나 석유나 다 비슷하죠. 그것도 화석연료라는 건 그 점에서 비슷한데, 여기는 대기오염, 이산화탄소의 양도 물론 많지만 미세먼지가 있다는 거. 저는 이제 생물학에서 진화를 공부했습니다. 진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 그러지만, 생물이 처음 발생해가지고 보통 땅속이나 물속에 있었죠. 축축한 곳에. 그러다 공기 중에 나왔을 때, 그때 다양하게 생물들이 번성했는데, 다양해졌는데, 꽃이 있는 생물도 나오고, 그때 먼지가 있었으면, 지금 것 같은 먼지가 있었으면, 아마 물속에서 안 나왔을걸요? 지금 것 같은 방사선이 있었으면, 그건 당연히 안 나왔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2038년인가 34년인가 화력발전소 10기를 더 멈추겠다. 현 정부가 얘기했는데, 글쎄요. 지금 짓는 화력발전소가 6기죠. 그건 새 거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 국가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 따로 모아가지고 처리한다는 발전소도 있어요. 그건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되지도 않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려면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20%를 에너지를 더 집중해가지고 이산화탄소만 따로 뽑아서 그걸 드라이 아이스나 이런 거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유정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정도 없잖아요. 거기 지진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꿈의 기술이고 되지도 않습니다. 우주로 날려보내자는 소리도 있는데, 우주는 무슨 죄가 있길래 우주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다 버려놓고 드라이 아이스까지 버린다고요? 그 버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또 어떡하죠? 안 되는 건데,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할 거냐? 초미세먼지는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초미세먼지는 굴뚝에서 나옵니다. 굴뚝에서 온도하고 관계 때문에 나와요. 아직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핵발전소,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려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조금만 좀 살펴보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말게 아니라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 2페이지만 넘겨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체르노빌입니다. 1986년도에 폭발했던,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지금 계속 방사선이 나오니까 이게 아마 10억 달러인가 그 이상의 돈을 주고 이 철다가 완전히 덮었어요. 관을 만들었어요. 철관. 어마어마한 철관을 만들었죠. 이 철관의 수명은 딱 100년입니다. 100년 지나면 그 위에 다시 또 더 큰 철관을 덮어야 될 거예요. 지금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6기가 이번 태풍이 3개가 영등포 발생되자마자 우리나라 쪽으로 3번 연속 온 것도 기상이변이죠. 여태까지 그랬던 적이 없어요. 2번째 태풍이 오니까 6기가 멈췄어요. 왜 멈췄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들은 워낙에 거짓말을 많이 해서 공개를 해도 우리 못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는 안 일어났다. 그럴까요? 제가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중상자가 한 명 있는 교통사고가 있으면 비슷한 경상자가 29명 있고 아이쿠 사고 날 뻔했네 하는 게 300번 있다는 거예요. 사고는 안 났지만 뻔했던 게 300번. 근데 우리 핵발전소는 들통난 것만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게 다 사소한 사고라고 넘어갈까요? 만약에 하나 사고 나면 이렇게 될 겁니다. K방역이 철저하니까 핵도 철저할 거라고요? K방역은 솔직하고 민주적이기 때문에 저는 믿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여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후쿠시마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그냥 이게 탈출하는 이 전문인들 보세요. 전문인들이 탈출한다면 거기 민중은 어떻게 될까요? 시민들은 미리 다 떠났나요? 다시 들어오라 그러죠? 그들의 삶은. 자, 이거를 한번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노아라고 하는 위성에서 2015년에 촬영한 거예요. 후쿠시마 폭발한 지 4년 만에 태평양이 이렇게 오염됐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으니까 더 끔찍하겠죠. 이 그림에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 태평양, 그러니까 여기 미국 서부에서 잡히는 참치는 먹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참치캔 드시지 않길 바라고요. 먹이사슬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 더 인터넷 찾아보면 끔찍한 사진들 많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일본의 철저한 과학으로 우리보단 더 명확하게 수명하게 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일본이 폭발했으면 독일은 당연히 폭발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린 꺼야 돼. 라는 게 독일의 생각이에요. 독일은 유럽 최대의 단원국가입니다. 왜 끌 수 있을까요? 그건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끈 겁니다. 독일의 태양광은 우리보다 태양이 시시해요. 독일은 날씨 우물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인도 많이 나오고 철학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일본에 52개의 화력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멈춰 있지만 우리나라도 25개가 삥 들어서 있어요. 요 아래쪽에는 6개가 멈춰 있죠. 중국 몇 개 있는지 모르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중국 지금 47개가 가동 중입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비교적 새 거죠. 안전하다. 그럴까요? 감시하지 않는 안전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체르노빌은 가동한 지 2년 만에 폭발했어요. 설계가 어째서 그랬다고요? 천만의 말씀. 과학자들의 오판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얘기하자 보면 자꾸 길어지니까 넘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 산둥반도에 있는 게 폭발하면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이렇게 오염된다. 이게 소원이 쏙 들어갔네요? 쏙 안 들어갔나? 이틀 되면 쏙 들어가겠죠?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인천 앞바다에 잡히는 제가 좋아하는 쭈꾸미. 이거 이제 독곡물이죠. 못 먹습니다. 하루 만에.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도 인구는 많고 갯벌이 있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많이 작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갯벌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못 먹습니다. 갯벌에 발가락도 담지 말아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삽니다. 자, 그리고 식량, 저는 얘기 참 어디 가서 많이 하는데, 미국 들판이죠. 이렇게 편면 한 50m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때를 지어가지고 수확도 하고 씨도 뿌리고 뭐 그 경운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산하는 게 옥수수. 끝까지 옥수수밭밖에 안 보이는 거 어마어마한 면적. 전 세계 옥수수를 다 수출하기도 하는 그 사료가 되고 우리 그 슈퍼마켓에 있는 가공식품의 거의 90%가 옥수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죠. 전부든 일부든. 그런 어마어마한 옥수수. 옥수수에서 나오는 칼로리보다 옥수수 재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석유가 10배나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옥수수를 먹는 게 아니라 석유를 먹는 거다. 그 10배의 석유를 먹는 거다. 석유가 없으면 옥수수 못 먹는다. 옥수수 못 먹으면 우리는 고기 못 먹는다. 계란 못 먹는다. 우유 못 먹는다. 그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건 채소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채소밭이래요. 채소밭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반경이 넓은 건 50m쯤 된답니다. 50m? 아니 500m? 하여튼 그렇게 된대요. 시계 바늘 같은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씨앗 뿌리고 화학 농약 뿌리고 제초제 뿌리고 한 바퀴 돌아와서 그냥 수확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 대장균이 생기면 이건 모조리 버려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음식 관련된 그 저자가 있죠. 마이클 폴란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것 원래 뉴욕타임즈 기자였죠. 그래서 왜 미국은 왜 이렇게 그냥 식품이 오염돼 가지고 버리나 취재했다가 학을 띄고 자기가 농사를 직접 져보죠. 그래서 쓴 책이 세컨 네이처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아예 뉴욕 타임즈를 때려치고 지금 식품 관련된 칼럼니스트가 됐어요. 미국이 이렇다. 그래서 먹는 이건 시금치라는데 먹는 시금치보다 버리는 시금치가 더 많을 때가 많다. 근데 고기도 그렇습니다. 햄버거 고기. 자, 여기는 알메리아라는 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비닐하우스 단지. 바로 여기가 과거에 돈키호테가 다녔던 곳이고요. 옛날에는 아름드린 나무로 가득 찼던 곳이래요. 근데 그 나무를 싹 베가지고 대항해 시대에 범선을 만들었죠. 나무가 없어지니까 사막이 됐고 사막이 없어지니까 돈키호테가 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비닐하우스 단지가 됐고요. 전세 여기에 또 오리브 나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알메리아 비닐하우스 단지지만 그래서 올리브유는 대부분 스페인에서 생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 이베리아 반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여기 비가 1년에 보름밖에 안 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햇빛 얼마나 좋아요, 스페인. 여기서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씨앗을 뿌려요. 한꺼번에 꽃피고 한꺼번에 열립니다. 아주 싼 가격으로 유럽에 수출하면 유럽에 있는 시금치, 가지 이런 농토들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럽의 모든 엽채소 뭐 이런 거 이제 과채소 이런 걸 다 수출하는 단지가 되는데 자세한 얘기는 뭐 생략하겠지만 여기에 물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만년설에서 무슨 물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기후온난화가 왔죠. 겨울에 비가 와요. 여름되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퍼올려야 돼요. 지하수는 점점 깊어지죠. 채산성이 안 맞죠. 그러니까 정화해서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양심적인가요? 슬쩍 정화가 좀 덜 된 거 썼죠. 그래서 대장균이 생겼죠. 한 7, 8년 전인가 유럽에서 많이 죽었죠. 이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비대면 얘기 뭐 했는데 우리는 내가 농사 짓고 싶어도 씨앗을 구할 수가 없어요. 씨앗은 선조가 내 지역에 맞는, 수원에 맞는, 인천에 맞는, 산이 있으면 북서면에 맞는, 남서면에 맞는 콩이 다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 뭐 무수히 많은 여기 맨 오른쪽 제일 아래 보면 쿠쿤버 오이잖아요. 오이가 조상들이 그렇게 맞는 오이를 286가지 종자를 개발했는데 이 종자의 주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선조가 갖는 게 아니라 선배가 갖는 게 아니라 파이오니언이 몬산토 같은 데서 딱 가지니까 이익이 되는 것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어요. 16가지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가속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이 소배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오이 소배기 못 먹을 겁니다. 며느리한테 오이 소배기 좀 먹자 그랬다가는 혼날 겁니다. 없어요. 피클이나 드세요. 피클.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 싹 없어질 거예요. 여기에 내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걸 유지하려면 농사법을 아까 맥도날드 화 얘기했죠. 맥도날드 만드는 방법은 맥도날드에 대학이 있어요. 상해에 있습니다. 4년제로 운영되는 과정도 있어요. 거기서 뭐 친절이니 웃음이니 이런 거 다 이제 계산합니다. 뭐 하여튼 자세한 얘기 생략하기.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라는 책에 다 써 있으니까 그 맥도날드화는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농작물 키우는 것도 그렇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그렇다. 다 맥도날드화돼 있다. 우린 거기 저항할 수 없다. 이런 그것 중에 하나가 GMO라는 거죠. 제가 책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루가노 리포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21세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온 책인데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 60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20억은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서구에 있는 그리고 또 아시아에 잘 사는 몇몇 나라 20억 인구는 그냥 그대로 살고 20억은 그들을 위한 시종이 돼야 되고 노예가 돼야 되고 근데 또 20억이 더 남는다. 그 20억을 스스로 사라지게 하자. 그걸 연구한 내용입니다. 루가노 리포트. 거기 보면 GMO를 개발해가지고 스스로 죽게 만들자 하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거는 가상이에요. 저자가 가상으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GMO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 GMO가 우리 모든 음식에 들어가 있다. 루가노 리포트, 수잔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GMO를 한번 풀어놨더니 자연은 안다. 유기농하고 GMO를 풀어놨더니 GMO는 잠깐 먹어보고 뱉어버렸는데 유기농은 살살 먹더라. 우린 모르죠. 가공해서 먹으니까 몰라요. 요즘 포도가 나올 때인데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에 풍덩당 같은 거는 파리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껍질을 붙어놔도 파리가 하나도 안 달라붙어요. 유기농은 파리가 벌거립니다. 제가 한번 실험해 봤어요. 실험하려고 실험한 게 아니고 어떻게 두뭉태기를 따로따로 껍질을 벗겨놨는데 우리 일행이 그랬더니 그냥 유기농에는 파리가 벌되고 동네에서 사온 거는 파리 한 마리 없더라고요. 프랑스의 학자가 실험해 본 거죠. 이거는 이제 GMO 식품을 먹인 게 아니고 GMO를 생산하려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 농약이 있어요. 몬산토라는 회사는 독일계 바이에르라는 회사에 팔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70조가 넘는 돈에 팔렸어요. 거기 사용하는 농약, 우리말로는 근삼이라는 이름도 근사하죠. 라운드업이라는 이름으로 파는 농약입니다. 제초제 라운드업은 욕심 많은 사람이 다 내 거 하는 거가 라운드업이잖아요.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 글라이포세이트라고 하는 성분은
원래 관에 있는 녹슨 거를 빼내는 특별한 금속을 빼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뿌렸더니 식물에 반드시 필요한 금속 성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죽는 거죠. 식물만 죽이는 줄 알았죠? 동물은 뭐 안 그러나요? 그것에 몬산토가 안전하다고 하는 양보다 더 적은 양을 쥐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이 모양이 됐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만 사람은 미리미리 살펴가지고 요즘은 건강진단 어린아이도 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건강진단 안 받습니다. 판촉이라고 생각해서. 대신 그런 거 안 먹으면 되잖아요. 쥐엄은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지. GMO 같은 건 마구 먹고, 그래서 건강진단 계속 받고. 그러면 코로나가 뭐 신이 나겠죠. 자, 그리고 또 기후변화. 여기 올해 시베리아에서 불 났죠? 한반도 면적만큼의 불이 한 달 동안 났던가요? 그렇죠? 지금 뭐 캘리포니아는 엄청나게 지금 불 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 면적의 20배? 캘리포니아가 넓긴 넓은가 봐요. 해마다 그냥 서울 면적보다 더 많이 타는데도 여전히 탈 게 남아있는 거 보면. 근데 캘리포니아에 원래 불이 그렇게 계속 났으면 캘리포니아에 나무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왜 불이 계속 날까요? 옛날에는 왜 안 났을까요?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데가 있죠. 양양에서 거기 소나무가 많아요. 소나무가 다양성이 없는 소나무. 원래 산에는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생물 다양성. 그거 없으니까 또 소나무를 심으면 송이버섯을 얻을 수가 있어요. 송이버섯만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작용했겠을 거라고 좀 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소나무를 똑같은 품종으로 쫙 심어 놓으니까 개선충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고속도로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개선충이. 다른 식물하고 막 섞여 있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불도 그렇게 안 날 거예요. 양단, 여기도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하여튼 여기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권서부터 온난화가 돼요. 그럼 여기 밑에 영구 동토층이잖아요. 독일은 갈탄이 많아요. 그 갈탄이 뭐냐? 거기도 역시 이 동토층에서 눌리고 눌렸던 나무들이 갈탄이 된 거예요. 근데 독일은 그거 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근데 시베리아에도 영구 동토층에서 그 갈탄이 쌓이면 메탄이 되겠죠. 메탄이 올라와서 불타요. 한 달 동안 불타요. 그렇게 되면 제트기류가 단단히 냉극화된 거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아주죠. 북극권이 녹아요. 북극해가 녹으면 바다가 하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되고, 그러면 태양광을 더 많이 흡수하죠. 그걸 알베도라고 합니다. 알베도 현상이 생기니까. 알베도는 자꾸 반사돼 나가야 되는데 흡수하니까. 저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해마다 다르게 오는 기상이변. 이런 기상이변이라는 말 들어도 뭐 작년에도 그랬는데 뭐 하고 많은데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렇잖아요.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한테 우리 이 정도 땅을 남겨주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이 동족을 먹잖아요. 암컷을. 저는 구제역 혹시 구제역이 아니라 광우병 기억하시나요? 광우병은 동종을 먹었을 때 생겼어요. 소가소를 먹었을 때 생겼지만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밍크한테 밍크를 주죠, 보통. 밍크 죽이고 남은 몸뚱이를 밍크 줍니다. 밍크한테 생겼어요. 사람한테도 있었어요. 1930년대에 그 포레족이라고
그 뉴기니 포레족은 여성들이 사냥감들 남자들이 다 독식하니까 여성들이 죽을 때 유언을 해요. 내 몸뚱이는 너네들이 먹어라. 유언을 합니다. 자네는 노래를 잘 부르고 싶었으면 내 목을 먹게 하고 딱 뿜빠이가 끝나요. 그것이 문화가 됐어요. 30년 동안. 그러자 크루병이 생깁니다. 바로 광우병이에요. CJD. 크로츠펠트 야콥스 디지즈라고 하는 거죠. 자,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이 펭귄은 이런 내 평생 이런 건 처음이죠. 세계 났던 땅이 눈이 다 녹아가지고 질척질척해졌어요. 이런 건 좀 엄청난 재앙입니다. 인류세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류세라는 것은 몇 가지 증거가 있지만 포유류만 따졌을 때 포유류 전체 무게의 30%가 인간입니다. 그거는 안정된 생태계가 아니에요. 석유가 뒷받침되니까 겨우겨우 견디는 생태계입니다. 근데 나머지 70% 중에 66%가 70% 중에가 아니라 100% 중에 66%가 가축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시간에 그렇게 그냥 보는 자연의 이웃들, 자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끼리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은 겨우 3%밖에 안 돼요. 그건 온전한 생태계가 아닙니다. 역삼각형 생태계는 옆에 지렛대가 사라지면 그냥 무너져요. 석유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재밌는 책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에너지 노예라는 책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전기를 내가 고용한 노예가 옆집에서 자전거를 돌려서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게 에너지 노예다. 미국인들이 평균 에너지 노예를 몇 명을 부리느냐? 그 책에선 250명을 부린다. 미국인 평균입니다. 미국은 3억 명이니까 곱하기 250 하면 도대체 몇 명의 노예가 있는 거예요? 석유 사라지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우리나라는 몇 명의 노예를 부릴까요? 온난화되니까 노무라 이끼 해파리가 이맘때 이 정도 크기로 와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맹독성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산불. 그리고 올겨울에 있었던 호주의 산불. 글쎄요, 그 칸가루들이 평소에 이렇게 끌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절실하잖아요. 남의 일일까요? 근데 우린 괜찮다고 생각하죠. 저는 풍경 기억 상실이라는 말을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세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한 얘기입니다. 풍경 기억 상실. 제가 존경하던 분 중에 김종철이라는 녹색평론 발행인이 계세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올 6월 25일 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기다려 언덕 하나, 중요한 기다려 언덕이 사라졌는데요. 그분이 4대강이 사라질 때 분노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서 시를 쓰란 말이냐. 그랬더니 토목하는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까지 시 안 쓰면 어때? 우리 먹고 사는데 무슨 시가 무슨 중요해? 그럴까요? 시 없이 살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아까 얘기한 멋진 신세계에 살고 있는 그 인간처럼 돼버려요. 시가 있어야 돼요. 남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 더 걱정인 것이 4대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나중에 간 사람들이 원래 강은 이런 게 뭐 정상이야? 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요. 아까 수원에 올 때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농촌진흥청이 여기 있는지 있었던지 모르잖아요. 30년 지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 그렇게 사는지 알아요. 지금 이 오염된 공기가 자연스러운 건지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점점 돼가고 있다고요, 지구가. 하지만 생물은 못 견뎌요. 개구리는
갑자기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겨울에 잡아가지고 뜨거운 미지근한 물에 휙 넣으면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개중에 맨발에 빠져나가서 튀어나갈 거예요. 하지만 서서히 데피면 한 마리 예외 없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그렇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지 알아요. 이런 게. 활락인데, 환각인데, 신기루인데. 자, 이것이 최병수 화가가 만든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설치 작품. 이렇게 늘어난 인구.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 그런 말이 있다네요. 발을 밟은 사람을 밟힌 사람의 고통을 모른다. 우리는 가마에 앉은 사람은 가마를 드는 사람의 고통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이 위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이 여성을 밑에 자기를 아는 무등태운 사람의 고통을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우린 다음 세대의 고통 모를 겁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하게 잘 살라고 곧 전교 1등 해가지고 의대 가라 그러죠. 전교 2등 없이 1등이 가능한가요? 대치동에 가면 우리의 서울의대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 많겠죠. 대치동 학원 출신들이 서울대 많이 가는 거 분명하죠. 근데 우리 있는 게 있어요. 대치동 출신이 서울대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서울대 안 가면 어때요? 대학 안 가면 어때요? 저는 대학 없어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대학을 꼭 가야 된다고 믿은 게 도대체 몇 년이나 됐을까요? 인간이 살아온 지금까지 역사 중에 대학 가야 된다고 믿은 게 도대체 몇 년이나 됐어요? 대학은 기득권들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본격적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되죠. 미세먼지 걱정하지 마. 그냥 집집마다 그냥 공기정화기 쫙. 초등학교에 쫙. 자가용에 쫙. 이러면 되죠. 더워요? 에어컨 쫙. 그래서 여름에 춥고 겨울에 더워요. 다음 세대는 숨쉴 공간이 점점 사라지죠. 저는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까먹는 게 세제정의입니다. 세대정의. 다음 세대도 우리만큼 행복할 권리가 당연히 있고 우린 그걸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그냥 서울대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대치동 학원만 보내면 스스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또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니까 지속가능 메시지들이 있지만 생태계는 왜 생각 안 합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 살덩어리들은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 겁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GMZ를 취재하고 간 과학조술가가 쓴 책입니다. 앨런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사라지면 갑자기 생태계는 그대로 남기고 건물도 그대로 남기고 인간만 딱 약속한 듯이 오늘 새벽에 딱 사라졌다 0시에 하루 만에 미국 지하철은 물이 가득 찼고 뉴욕 지하철 특히 일주일 만에 핵발전소는 다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뉴욕은 500년 만에 아주 한적한 들판으로 바뀔 것이다. 송도 신도시는 아마 갯벌로 바뀌겠죠. 인간은 생태계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세대 정의로 가야 된다.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기득권을 유도리는 사람들, 이게 국회에서 그린 뉴딜 얘기할 때인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 좀 그린 뉴딜이 조금 아쉬운 게 에너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지속가능한 에너지,
그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최소한 3배에서 많을 경우 30배까지 늘릴 수 있다. 그것이 일자리를 확보하는 길이다 하는 것 저 동의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다음 세대정의, 생태정의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기를 지금처럼 쓰면 안 됩니다. 기왕 쓰는 전기라면 뭐 재생 가능한 써야 되고 뭐 아까 얘기한 탄소 포집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술로 해결하는 것 중에 여기 히어호입니다. 히어호에서 조력 발전하겠다. 이것도 할 얘기가 많고 저도 여기서 초창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인천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랬던 적 있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지금도 이거 물 건너가지 않았어요. 이것도 매립해 놓으면 조력 발전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예 매립하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주에서 반사경을 만들자. 나는 이런 식의 얘기들이 왜 통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거는 수소입니다. 핵융합. 1억 도의 온도로다가 발전하면 된다. 우린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아니래요. 10억 도가 필요하답니다. 1억 도라는 온도를 담을 그릇이 없죠. 10억 도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에다가 넣어요. 막. 이게 토카막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60년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프랑스의 실험로가 있죠. 어마어마한 돈을 전 세계에서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연구자들의 신나는 돈잔치죠. 만약에 성공한다면 우린 프랑스에다가 손 벌려야 되죠. 프랑스의 자비에 맡겨야 됩니다. 똘레랑스에. 왜 그래야 됩니까? 수소연료 전지를 쓰자. 그거는 깨끗하다. 다른 나라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거를. 수소연료 자동차. 현대잖아요, 현대. 우리나라 대통령. 여기 있죠? 여기 그 관료들 쫙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접어놓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전기. 친환경 자동차라고요? 전기는 어떻게 생산할 건데 왜 거기까지 생각 안 하냐? 바이오 연료. 이게 유체입니다. 바이오 연료 생산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왕창 써야 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죠. 바이오 연료가 좋은 거냐? 그러니까 식량 문제를 해결하라 했더니 또 벌레 먹자.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걸 갈아가지고 가공하자. 못하라 그러면 그냥 아몬드 먹는 게 낫지. 그러니까 수직 농장. 땅 없으면 수직 농장을 만들면 되지.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이거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여기에 대기업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농작물도 다양하지 않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에 뭐 곰팡이 이런 게 들어올 수 없다. 그럴까요? 한번 들어왔다 하면 안 들어오게 철저하게 뭐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게 한번 들어오면 이건 다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고기는 또 인공 배양해서 먹자. 차라리 이런 사람한테 그냥 소고기 먹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하나 요즘 나오는 게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먹어치우는 미생물이 여기 안에 미생물이 있다는 거죠. 애벌레를 찾았죠. 이 애벌레 몸속에 미생물을 분해하는 플라스틱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두려워요. 지금의 생명공학이 이 미생물의 유전자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유전자 재조합하는 기술이나 유전자 가위 기술로 여기저기다 막 갖다 붙이면 어떤 일이 벌써 발생될까요? 난 이거는 끔찍할 거라고 생각해요.